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모두가 다 이제 인정을 하고 국내에서도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 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아쉬운 거는 황제의 나라가 된 건 모든 국민에게 이제 기쁜 일인데 아직 국민 주권이 확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국민 주권을 향해서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도 그랬고, 갑오개혁 당시에 정부 관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고종 자신도 신분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1880년대 그런 선언을 하고 3인평등을 얘기하고 모든 교육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시키자. 그 뭐 유경공원 같은 것도 만들고 서영선 교사들, 서양 교사들 초빙해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거 세우게 하고 도와준 게 다 그런 이유 아니에요. 다만 고종의 입장에서는 황권만큼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고, 동의협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황제의 권력을 좀 내려놓고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뭐 이런 것처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뭐 세금이라든지 뭐 법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왕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핵심 아니에요. 그건 뭐야?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이 구성한 거지만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점점 그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시민층에서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의회가 구성되고 그러는 거죠. 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민의가 반영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달성하기에는 대한제국은 아직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의협회가 정부하고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의회 설치 운동까지 거의 성공할 듯 하다가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날조되면서 무산이 됐어요. 고종이 무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했고 동의협회를 해산해서, 그래서 국가 주권은 확립된 상태이지만 대한제국 당시 국민 주권은 확립하지 못하고 미결과제로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나라가 망해서 일제로 갔잖아요. 그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뭐 개인의 주권이나 평등이나 이것도 좀 뒤섞여 있고, 왕은 왕대로 일본 천황가의 그 어떤 황실이 이렇게 편입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3.1운동도 일어나고 또 8.15 해방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일제강점기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국권 강탈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만 보고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 이제 독립운동 당연히 해야죠. 그거 하고 이제 그런 걸 살펴보던 과정에 그동안 이제 해방 이후 한동안 80년대, 90년대까지도 저 항일 차원에서의 그런 연구가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조금 덜 접근이 된 이런 부분이 바로 국내에서의 일제하에 총독부의 감시하에 실력을 기르고 교육을 하고 또 사업을 일구고 했던, 또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느라고 여러 교육을 실시한 사상문화적인 이런 활동, 이런 것이 조금 저평가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가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이 확립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동등한 국가의 자격을, 만국과 동등한 국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의 주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이 참담할 정도로 유린되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나라도 21세기 현재 있습니다. 게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당 1인 독재 체제 아래서 나라의 주권이 언제 어떻게 유실될지, 또 권력자가 언제 천길낭떠러지로 추락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계의 추세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평등, 대외적으로는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선진이냐 후진이냐 많이 논란이 있죠. 그것은 요즘은
과학기술 우선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는지, 또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국민은 어느 정도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가, 국가의 공권력을 얼마나 인류의 보편 가치에 부응하게 행사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는 발전했던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군주체제로 돌아가서 후퇴하고 있는 나라도 보았고, 45년 2차 대전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도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 리더들이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 안정,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발전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민심은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발전되었던 나라도 까딱 잘못하면은 언제 어떻게 추락을 하고, 국가 리더도 어떻게 잘못하면 언제 어떻게 추방될지 모르는 이런 것이 세계 도처에 있죠. 그러니까 저 태양 아래 뭐 신이 인류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인간 세상은 항상 불안정하고 결핍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이 있을 뿐이죠. 자, 그럼 현재 대한민국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때로 국민의 선량으로 뽑힌 인사들의 망언과 내로남불로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고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개인의 주권과 대외적 자주권을 모두 구비한 선진형의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개인의 주권의식은 언제 정착했고 언제 확립되었느냐? 다른 시기도 아닌 일자에 식민통치 겪고 10년 뒤에, 그것도 오늘의 주제인 기미 독립만세운동, 그 중에서도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뚜렷이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우리는 이 단계에 와 있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서울의 탑골공원과 평양 등에서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서의 문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여기에 기미 독립선언서의 앞부분을 전부 이제 한글로 옮겨 쓰면서, 요즘 말로 바꿔 쓰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앞문장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상하죠? 선조가로 되지. 맨 처음에 인쇄한 것은 선조로 인쇄가 됐었어요. 있습니다. 왜냐면 비밀리에 긴장된 상태에서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이 선조로 거꾸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독립기념관에 못 모르고 저게 또 전시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느 독지가가 그냥 난리를 피워서 신문에 대서특필냈어요. 독립기념관에서 정신없이 저런 걸 갖다가 실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잘 됐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 얼마나 서둘러서 했으면 저렇게 식자가 잘못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넘어갔을까. 그래서 요즘은 저게 오히려 전시가 됩니다. 우리는 선조가, 이제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에 알려 인류평등의 큰 뜻을 밝히고 자손 만대에 전하여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간직하게 한다. 자, 이 빨간 글씨는 특별히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라요. 우리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항상 강조합니다. 반맞는 역사의 권위로서 이를 선언하며 우리는 뿌리 깊은 민족이다, 이 얘기죠. 2천만 민중의 정성과 충의를 담아 전 민족의 소망이다. 그래서 민족의 장구한 자유와 발전을 위하여 주장하는 바이며
인류의 양심에 따른 세계 개조의 큰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만의 이해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여기다 같이 천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의 명이며 천부인권설 같은 게 인간,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그 권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대의 대세이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런 거 같이 감안해서 이 내용을 작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인류 공존 공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니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마그나 카르타든지 권리청원, 권리장전, 뭐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뭐 여러 가지 다 합해봐도 기미독립선언서는 상당히 차원이 높고 인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갖다가 저걸 갖다 대립시키고 대응을 시켜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인류 역사에서 내놓을 만한 인권선언이자 국가주권선언, 민족주권선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저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3.1운동이 전개된 건 또 수많은 분들이 투옥이 되고 희생이 당한 건 잘 알고 있죠. 뭐 전국에 230여 개 군 단위에서 210여 개 이상의 그 군에서 운동이 전개됐으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처음에 의병운동이나 독립무장투쟁처럼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만일에 그 폭력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다면 더 빨리 제압이 되고, 또 하나 저것이 해외에 알려졌을 때 해외 각국에 인정을 받고 동정을 받고 그 의미를 높이 평가받기에는 오히려 효과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후에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인도의 간디를 중심으로 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인가요? 그런데 영향을 미치고, 또 요즘 그 연구에서는 중동의 여러 나라에도 또 동남아 여러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쓴 분은 육당 최남선이죠. 또 일제하에 이분은 한국의 문화 자산을 정비하고 그 문화 역량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이분뿐만 아니라 그 중앙학교에서 노력을 했던, 또 교육을 담당했던, 또 아니면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역할했던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고, 또 일자에 우리말 보급운동을 했던 분들, 또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이러한 계몽운동을 시행했던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의 정성이 모두 다 이런 운동과 같이 기미독립선언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